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그 까만 옷 입은 사람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거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줘. 움직여봐요, 움직여봐요. 여기. 이분이 그냥 그 블랙 에스더라고 아시죠? 에스더 아지매. 그 아지매를 불렀는데,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유튜브 같은 거 끊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계정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뷰차, 그 처음 지금 방송하기 전에 한번 인터뷰차 한번 불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그럼요. 반갑습니다. 에스더입니다. 그럼요. 굉장히 수줍을 많이 타시네요. 수줍 타지 마시고, 잘 질문에 답해주면 돼.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워낙 또 얼굴 공개를 꺼려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방송을 진행한 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화면에 지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네이버 밴드에 공부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 23시간 전에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 계정 폭파 캡처 증거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그림에 이렇게 동영상이 삭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8월 14일 날 갑자기 계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계정이 삭제가 되기 전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잠깐만, 제가 지금 소리가 지금 정리 좀 잠깐만요. 네. 정리 좀 하고. 네. 왜 그러세요? 왜냐면 지금 소리가 지금 잠깐 두 개가 겹쳐져 들려가지고요. 제가 지금 소리를 조절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캡처 사진을 보시면 제가 갑자기 커뮤니티 가이드 그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네,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이게 뭐 내용이 대마초 합법화, 이거를 대마초 합법화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내용인데, 네. 그리고 이 방송을 올린 게 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거의 작년 말에 올린 방송이었어요. 네. 근데 그 방송이 갑자기 그 방송에 대해서 경고를 주면서 지금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되었고 수익 창출이 정지되었고 뭐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지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가 이거 경고 받을 일이 없는데 하면서 봤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동영상이 삭제됨, 계정이 정지됨,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채널 자체가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영상 자체가. 네. 그래서 나중에는, 옆에 보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제 얼굴이 있는데, 네. 그러한 계정도 접근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아예 계정이 사라져 버렸었어요. 그래, 두 번째 그림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에스더 그림 있어가지고 경고하고 떠 있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보시면요. 여기 저작권 상태가 있고, 커뮤니티 가이드 상태, 위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저작권 상태는 클린한 상태예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저작권 경고를 받은 건 아니에요. 다만, 커뮤니티 가이드라는 것은 제가 올린 방송의 내용이 구글의 취지와 맞지 않다. 구글의 취지가 구글이 운영하는 그런 운영 방식과 맞지 않을 때는 경고를 줍니다. 네. 그 경고가 몇 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고상 한 번 이렇게 떠 있잖아요. 여기 경고 1 써 있는 거 요거 한 번? 네, 한 번 받았고, 또 밑에 보면요. 3번 이상 받으면 계정 사용이 정지가 된다.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갑자기 없어진 거죠. 네, 한 번에. 그냥 날아간 거예요? 네,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원인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유도 없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스르르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인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네, 8월 14일 날.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복귀된 거예요? 8월 14일 날 제가 없어지고 나서 막 소문을 냈죠, 여기저기. 네. 나 장렬하게 천사했다. 여기저기 소문을 냈는데, 이제 박사님이 보시고, 그날 박사님이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언급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 갑자기 뜨는 거예요. 네. 계정이 다시 떠 있는 거예요. 네. 죽어있던 계정이.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다시 깨끗한 상태로 저작권은 당연히 없었고, 커뮤니티 가이드도 깨끗한 상태로 돌아왔고, 경고도 없어져 있고, 수익 창출도 되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갖고 저도 그 소문을 듣고 한번 가봤는데, 갔더니
돌아온 에스더라고 해서 영상이 있어갖고 가봤더니 영상이 안 나오던데. 그니까요. 그래서 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제가 8월 15일 날, 그 다음날, 음, 복구가 되고 나온 걸 확인을 하고, 네, 아주 기쁜 마음에 좌측 스트리밍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네, 2시간가량 방송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올렸는데, 네. 그날 밤에, 밤 12시가 되자, 갑자기 네. 영상이 0.02초가 돼버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로 0.02초고, 네. 정말, 방송을 틀자마자 갑자기 방송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2시간 분량 되는 방송이 다 없어져 버리고 0.02초만 남아. 이거 한번 켜보시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켤 수가 없구나.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직접 틀어보시면 될 거예요. 인터넷 지금 옆에 하나 창 띄우신 다음에 에스더 아지미 방송 아시아 유튜브 채널 가셔서 보면 돌아온 에스더 해갖고 0.2초? 하여튼 있습니다. 그 영상. 그럼 네네. 이거 없어진 영상 그러면 그냥 다 포기하시고 다시 또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다시 올라온 게 있던데? 자, 그래서 채널을 하나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되게 쿨한 성격이라 쉽게 네. 포기를 하고 어차피 이 구글이 우파 탄압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쉽게 복구해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계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하나를 계정을 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15일날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자료들을 다 언제 백업을 하나 하면서 올리고 있는데 아는 지인분들이 계정이 네. 에스더 흑여제 채널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계정을 파놓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백업 용도로서 사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요 원인, 이 계정이 폭파되게 된 원인. 원인은 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아주 세밀하고 조목조목하게 반중 방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게 원인이 아닌가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대충대충 공격해야지 그렇게 너무 세밀하게 공격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억울한 게 뭐냐면요. 제가 뭐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 것도 아니고, 뉴스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뉴스 기사에 다 찾아보면 있는 내용인데, 저를 그렇게 계정을 폭파시켰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처럼 대충 공격하니까. 저는 아니, 대충 공격하니까 저는 공격 안 하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보기엔요, 박사님은 요원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다 이게 요원이 아니라 요령껏 하는 거예요, 요령껏. 제가 그 감을 잘 못 잡아가지고 너무 네. 나갔나? 요령껏 해야 네. 이게 건드리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박사님, 또 다른 그러면 건- 팁을 네. 좀 알려주세요. 어느 선까지 까야 되는 건지. 아니, 그거는 인생 경험이지. 이게 한번 당해봤으니까. 한번 아직도 솔직히 이 정도 안 되는 건 이거 다 나오네요. 등급이 벌써 결정이 되잖아요, 벌써. 예. 아니, 근데 네. 저는 아직도 감을 못 잡겠어요, 솔직히, 박사님. 마- 제 인생 맞으- 경험이 별로 맞으면서 없나 봐요. 배우는 거예요, 원래 맞으면서. 아, 좀 더 그래서 맞으면 제가, 돼요, 이제. 그래서 네. 제가, 이 0.2초짜리 방송을 만들어냈지 네. 않습니까? 밤 12시에 스르르 사라진 갑자기 그 영상이 자살을 해버렸는데, 그거 보고 제가 또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네. 다시 백업을 받아서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어, 예, 2시간짜리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아간 네. 영상들 다 원래 백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제 거를 다운받아서 올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분 거를 다운받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럼 몇백 개 됐는데 그거 다 어떻게 그래도 했나 보네요, 그래도. 아니요, 거의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 백업해 놓으세요. 저는 다 해놨어요. 이번 기회 미리 받아 놓으세요. 왜냐면 저는 에스타지미의 거 폭파된 거 딱 보고 그날 새벽 밤새 가면서 다 다운받아 놨어. 예. 그랬기 때문에 제 원리 원칙 아니에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예. 반면교사 삼는 거죠. 나도 올 수 있겠다 싶으니까. 예. 근데 박사님은 안 건드릴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왜? 제 느낌에. 느낌에? 제 느낌에. 만의 네. 말을 믿어야지. 육감이네. 점도 볼 줄 아나? 여기 보면 네. 여기 보면은 게시 예정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달러 표시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그 노란 딱지라고 해서 그 광고 수익 제한 딱지입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이게 붙어 있으면요 광고가 안 붙어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광고 안 이렇게 붙어요? 노란 딱지가 붙는 방송들은 대부분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지금 구글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되게 좌편향돼 있지 않습니까? 이 좌편향되어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방향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방송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어서 광고 제한이 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복구된 영상 중에 그 뭐야 광고가 안 되는 광고가 되는 게 몇 개예요, 그러면? 근데 요새는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광고 딱지를 붙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특정한 것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올린 것은 뭐가 있냐면요. 맨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네. 최근에 올린 게 이 박사님 제가 밴드에 올린 이 내용 중에 가장 밑에쯤에 좀 내려가보면 구글이 친공산주의, 친동성애 증거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증거다 해서 제가 올린 그 장표가 하나 있어요. 구글을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닐까? 요건가 보네. 구글이 친공산주의, 친동성애 증거 해갖고.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거는 제 추측이고요. 근데 주로 네. 이제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노란 딱지가 붙었던 것들이 대부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뭐 베네수엘라 최근에 올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노란 그렇죠. 딱지가 붙고요. 이 베네수엘라가 반미 연대 해가지고 그렇죠.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싫어요. 이렇게 한 애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에 대한 방송을 올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노란 딱지가 붙고요. 또 그 밑에 쿠바, 카스트로, 체게바라 이런 애들. 얘네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애들은 체게바라를 굉장히 영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체게바라가 나중에는 같은 공산당한테 맞아서 뒤집니다. 그렇죠. 같은 공산당이 얘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혁명가다. 니들이 그렇게 영웅시하는 이 체게바라는 망한 인생이다. 줄을 잘못 쓴 인생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것은 아직 방송되지 않았고요. 방송될 예정입니다. 근데 미리 이렇게 노랑 딱지를 아주 아름답게 붙여줬습니다. 구글에서. 네. 그렇네. 옐로우 카드 먹었네, 옐로우 카드.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차별금지법 요새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뭐 평등법, 예. 사교금지법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 또 올리면 이런 식으로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그렇구나. 네. 거기 근데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밴드 로그인 제한해갖고 이 영상 나오는데 이게 뭐 자동차 그림 나오고 갔는데 이 동영상. 네. 이거 말고요, 박사님. 그 위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께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네. 중국 사채 외교, 달콤한 중국 돈, 먹고 보니 독사가 이 부분 좀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요. 어디를 보여주시냐면요. 조회수하고 좋아요가 있는 부분을 좀 보여주세요. 요건가? 네, 조회수하고 조회수 58. 요거 사채 외교 이거. 네, 사채 외교. 이거 조회수 58에 좋아요 94개. 네,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박사님? 이거 빠르게 2번 클릭하면 되지 않을까? 에이, 설마. 빠르게 2번. 인공지능인데 그렇게 머리가 나쁠 리가, 박사님. 빠르게 2번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나? 인공지능인데 그렇게 아니요, 그거는 천하의 인공지능인데 그럴 리가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면 조회수가 58인데 좋아요가 94예요. 그럼 최소한 본 사람이 94명에 이거 어떻게 찾아냈어요, 이거? 제가 아주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이라 이런 거 다 집어냅니다. 아이고, 이거 찾을 또 밤새겠구만. 예? 아니, 저는 이게 가끔 그날 올라온 거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도. 네. 조회수 조작이 워낙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회수가 정지되는 이런 것들은요, 아주 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프라임타임, 유튜브가 프라임타임 시간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프라임타임이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버 분들이 그 시간대에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네. 근데 그 시간대에 가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방송일 때에는 조회수가 정지해 있어요. 몇 시간 동안. 네. 그런 사례는 제가 오늘은 생략했습니다. 워낙 흔한 내용이라서.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 올라가 있는데 순위가 올라간 상태로 멈춰 있어요. 아무것도 접속수도 안 올라가고 등수도 안 떨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대.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한테.
하려고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런 거는 직접 수작업하다 실수한 거 아닐까? 수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 조회수의 한 10%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든요. 그런 걸 대입해 보면 이건 한 900명 정도가 봤다고, 1000명 정도가 봤다고 볼 수 있는 방송이죠. 왜냐면 요 위쪽에 네. 보면 돌아온 S라고 나오는데 이게 네. 2초가 됐나 했죠. 화면이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아예 삭제하려면 삭제를 하지 2초는 또 뭐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요, 방송이 이렇게 스스로 자살하는 걸 처음 봤어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걸 인공지능이 했다면 아예 그냥 걸렀지 이게 시간이 잘리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불가능하지. 그 누가 손 댔다는 소리잖아. 그쵸, 손을 댔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저는 아마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의 맨 마지막으로 내리시면요,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박사님. 블랙리스트? 네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요,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보면 우파 방송하고 핑크색 배경에 우파 방송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네. 아, 여기 있네. 맨 마지막으로 내려보시면, 우파 방송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보면 뉴스타운 TV, 히즈코리아, 시스템, 슈타인즈, 백모, 윤창중, 이충근, 김정민, 김필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VOE. 저도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더 교재. 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직접 만든 거예요? 아니요, 리스트? 인터넷 떠돌아요. 검색하면. 떠돌아? 에스더 흑여자라고 검색하면 인터넷에 떠돌아요. 다행이다. 내게 이름이 국제 전략까지만 나와서 해킹이 아직 안 되고 있나 보다. 지금 이름이 매치 안 하잖아요. 아니요, 김정민 치면 다 나온다, 요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네. 신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신고 공격.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첫 번째 영상에 자동차 나오고 뭐 이런 거 그거요? 있잖아요. 자동차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거 플레이 좀 눌러주세요, 박사님. 네, 눌렀어요. 플레이. 눌러주세요. 플레이 누르시면, 여러분들 퍼즐처럼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밴드에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SNS에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그 퍼즐 맞추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요, 그대로 로그인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림이 떠서 계속 이게 무한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 하는 것을 까다롭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보면요, 이게 사진들이 네. 약간 중국스러워요. 차이나틱해요. 예. 보면요, 이게 중국말로 써있는 그런 사진도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 밴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네. 두 번째에도 또 이제 계정 폭파 증언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밑에 보이는 거요? 밑에 두 번째 동영상.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스카이프를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이렇게 대화창에 대화를 입력하면 이게 입력이 돼야 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대화가. 네. 근데 올라가지 않는, 해킹을 당해서 대화가 입력이 안 되는 그런 사진을 제가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메시지가 안 가네? 안 올라가요. 타이핑을 쳐도 채팅을 안 된다? 네. 이게 제가 그 IT 쪽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 백도어로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그게 백도어를 통해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예 컴퓨터를 새로운 걸 바꾸든가 이래야지 뭐 그런다 하더라도 또 찾아서 오긴 하는데. 네. 네. 이거 해킹 당한 거네? 거의 해킹이라고 봐야죠. 야, 이거 어떻게 또 동영상으로 찍어놨네요? 저 아주 꼼꼼한 성격입니다. 아주 까칠해서.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어쨌든. 이런 증거 많이 잡아놓는 거 좋아요. 저 같으면 이거 덜렁덜렁해서 못 잡는데. 예? 네. 이거 뭐야? 페이스북 계정 완전 폭파시켰습니다. 뭐 이게 뭐예요? 댓글 있는 거? 장미? 유장미? 이거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증언을 해주신 알려준 건데. 예.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우파 채널 수익 창출 뭐 정치 탄압 사례 해가지고 데일리 베스트 나오고 우파 그 청와대 나오고 이러는데 이건 뭐예요? 이쪽도 뭐 폭파당했나요? 네, 이쪽은 이게 뭐냐면 지금 우파 채널을 수익 창출을 정지를 시켜서 방송을 못하게 유도하는 그런 구글 코리아의 우파 탄압 사례예요. 대표적인 사례 제가 두 개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데일리 베스트.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10만 구독자를 네.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럼요. 이분이 2018년도 6월 달부터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됐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 몰랐네, 뭐냐, 이거는. 예, 뭐냐면, 이분이 그 다른 뉴스 영상 같은 걸 갖고 와서 방송을 만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저작권은 이유를 물어가지고 수익 창출 정지를 시킨 거예요. 예.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유독 1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 데일리 베스트 이 분을 수익 창출 정지를 시킨 거죠. 어, 핀포인트 공격이다. 핀포인트 공격. 그럼 청와대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와대도 청와대는 그동안 이런 사정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리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가량 작년 말부터 올 7월 달까지 수익 창출이 정지된 상태로 활동을 하다가 7월 달에 이게 아주 가까스로 풀렸어요. 아, 풀렸어요? 예, 7월 이거 달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네? 아마 이것도 청와대가 혼자서 이렇게 막 계속 이의제기를 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거는 혼자 얘기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알려야지. 소문을 내야지. 네, 소문을 혼자 내요. 해결하려면 빨리빨리 해결 안 된다니까. 예. 예. 그래서 청와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 그래요? 사례가 있었다. 예. 아마 지금 이 두 분 말고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사례 네. 3, 에스더 흑여제. 아, 살해사. 하루 만에 부활한. 그 8월 15일 광복절에 부활했기 때문에 뭐 의미 없어요. 그거는 뭐 탄압이 아니라 그건 쫄아서 풀어준 것 같은데. 응? 탄압할까 하다가 그냥. 박사님이, 아니야, 저는 그것도 네. 있지만, 여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 아, 그래? 겨울이나 이럴 땐 추워서 3일 만에 부활했을 텐데, 네. 여름이라 폭염이라 더워서 빨리 부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원래 여름에 계란이 빨리 부화될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또 박사님이, 네. 박사님이, 그 영빨이 그러니까 하늘에게 도달한 거 아닌가. 아유, 제 방송에서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방송해 주셨잖아요. 예. 예, 글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계정이 풀렸기 때문에 박사님의 영향이 아마 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비일학이죠, 오비일학.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 것 뿐이지, 뭐. 이제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우연의 일치. 우연히 여러 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연히 반복된다고 필연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소로스의 중국 빅브라더 사회 코앞에 다가왔다 경고, 뭐 등등등 메시지, 뭐 천망 시스템 나오고 하는데, 예, 이거는 그래서 뭘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여기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우파 채널 탄압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심지어 그 좌파의 돈줄, 대부로 알려져 있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조차 중국의 빅브라더 시스템, 빅브라더 사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이 빅브라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조지 소로스가 하려다가 예상외로 너무 발전하니까 놀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그러고. 그래요, 박사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나갔다 싶어갖고. 좀 감이 사실 안 왔어요. 왜냐면 조지 소로스는 대표적인 좌파 인사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근데 왜 이렇게 좌파가 그러니까 그 독재 시스템을 뒤에서 물밑에서 지원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선까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빅브라더 세계에 대해서 경고한 거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보자고요. 예. 그건 뭐 옳은 판단이니까. 예. 저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조지 그러니까, 소로스가 저렇게 경고했던 게. 그래서 어쨌든 그 예. 부분만큼은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예. 뭐 여기 건국절 8월 15일 이번에 있었잖아요. 또 부활한 날이기도 하고 에스 아지메께서. 예? 그래갖고 뭐 이거 같이 이렇게 사진하고 올려놓으셨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올리신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건국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방송에서 이번에 나온 김에 좀 거창한 컨셉을 좀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제70주년, 그러니까 2018년도 8월 15일은 제70주년 건국절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포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런 뜻. 그래서 네, 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이 미국의 국무부 장관인 네. 폼페오가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앞서서 이렇게 축전을 네. 보냈습니다. 여기 밑에 맞습니다. 보시면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렇게 축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심장하게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뭐 종전선언 네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트럼프가 대한민국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우파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쓰는데, 그 사람이? 여기 보시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영어로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여기 보시면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I would like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o the people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보통 네. 이런 한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이런 축전을 보낼 때는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거벌먼트가 아니라 people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축전을 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를 빼고 한 거죠, 지금. 네. 네. 또 그런 점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다. 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도 꼭 덧붙였어요. 폼페이오가 뭐라고 했냐면요. 네.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북한, DPRK 이렇게 썼어요. 예. 검증 가능하고 완벽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하는데 같이 협조해달라,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축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미국의 의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어떤 방향성과 목적이 정확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지금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그 말,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너 비핵화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 이거 아니에요, 결국. 굉장히 돌렸지만 원래 정책 용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네.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그건데. 네. 아마 그거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걸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냅둔다? 그 말인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석하겠죠. 지금 문재인 원래 정부. 외교적 언사는 원래 굉장히 빙빙 돌리거든요, 말을. 네. 그래서 네.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진짜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고 병신이지, 진짜. 네. 네, 원래 그래서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정말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시간이 나시면은 이렇게 한 번씩 먼 길이지만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랬으면 하네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하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한번 공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저는 얼굴 안 돼요? 철저하게 신비주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제가 얼굴이 공개가 되면 네. 어떤 좌파가 자좀 알바비 이런 글을 썼어요. 네. 얼굴 공개하면 너는 구독자 2만 원 즉시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저 공개하고 막 싶은데 그냥 지금? 안 됩니다. 2만 모자 확 구독자 베끼려고 그러는데 그냥? 떨어져 지금. 예? 동의할 수 그러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저 원래 안 돼요 하면은 돼요라고 하는 걸 돼요, 되게 돼요, 좋아하는데. 돼요. 예? 네. 안 돼요. 네, 알았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네네. 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네. 그러면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가세요. 이제 빠이빠이. 나가면 쪽팔리 왜 이렇게 기어나가? 네. 스튜디오가 좁아가지고, 예, 방송 찍으면 아주 온갖 이런 게 나타나네요. 잠깐, 화면 저도 좀 띄워놔야지.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 좁은 방에서 인터뷰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진짜. 네?
예. 자, 어디 보자. 뭐야, 이거, 뚜벅이 아지매가 송 아지매 모자 벗어하는데, 끝까지 안 벗죠. 이거 송 아지매가 누구야? 이거지, 송지은 아지매는 그 에스더 아지매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얼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예? 어쨌든 저는 다 봤어요, 지금 얼굴. 잘생겼네, 아주 그냥. 잘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 거 방송을 해야죠. 오늘 제가 이제 하려던 건 이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앞에서 에스더 아지매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좀 봐주시면 두 번째, 이제 이란 경제 제재를 이제 할 겁니다. 원래 에스더 아지매 인터뷰를 나중에 하려고 했다가 시간 관계상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름값 오르고 있죠? 기름값은 근데 늘 얘기하지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원래 선물 시장에서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되면요, 돈 벌기 제일 좋거든. 왜? 당황하는 대중들, 뭐라고 할까? 당황하는 투자가들이 기름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은 어느 쪽에 걸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그게 마치 우리가 복싱을 나눌 때 진짜 카운터 펀치를 치기 전에 잼 날리는 거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들락날락 갑니다. 그래야 반드시 실패. 왜? 우리가 원자재는 선물시장에서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시장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오른다에 베팅하기도 하고 떨어진다에 베팅하기도 하는데, 그게 오르락날락 하면은 상대방이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럴 때 선물시장에서 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처럼 그런 에스더 아지매 때 가서 점 쳐서 물어보던가 그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면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8월 8일 날 이게 비트코인일 거예요. 그렇지. 빗썸 마켓이니까 비트코인인데 8월 8일 날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8월 8, 12시, 8월 9, 12시, 8월 10, 12시 이렇게 있죠? 12시간 시간이에요. 날짜는 앞에 겁니다.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1일 이런 식으로. 8월 8일 날 보면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쵸?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비트코인 폭락할 요인이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국외 요인, 바깥에서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걸 어디로 보고 있느냐? 리용호를 주목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송아지매랑 할 때 얘기했듯이 리홍호가 누굴 만났다 하면은 그 나라의 경제는 요동을 칩니다. 왜냐? 이 리홍호가 왜 갔겠어요? 이거 지네 지금 북한, 미국이 경제 봉쇄하는 거, 이거 지금 모면하려고 이것저것 가서 돈 구하는 거, 야, 우리 봉쇄 좀 안 당하게 도와달라. 이런 거 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홍호가 누구를 만나면요, 그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얘네들이 비트코인으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의 대안인 다른 화폐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그거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이란이 굉장히 가상화폐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즉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도 영향을 받게 된다.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8월 8일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이란 경제 봉쇄와 관련이 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경제 봉쇄 당하던 그 당일날 이용호가 바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왜? 둘은 한편이다예요. 이란과 북한은 한편이다. 이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호가 움직였을 때 문제가 생겼던 그런 또 날이 있었죠. 여기 중간에 날짜가 안 써져서 그런데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체크해놨죠. 요 날이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날 루블화가 폭락을 했어요. 이 숫자가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가 언제쯤이야. 대략 58루블에서 한 63루블이 된 거예요. 5루블 정도가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데, 이 얘기 뭐야? 1달러를 내가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루블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졌다는 건 뭐예요? 그 루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숫자가 올라갔다가 루블의 가치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루블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1달러를 줬을 때 많은 루블을 받는 거지. 근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 4월 4일입니다.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 나오지만 리용호 북 외무상 4월 9일에서 4월 11일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뉴스가 그때 나와요. 그때 갈 것이라는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러시아의 루블화가 폭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던 러시아 계열의 그 회사들의 주식이 폭락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경고죠. 야, 중국 비핵화 하면서 경제 제재 하는데 너 딴만 품지 마 이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협조해 이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물론 협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루블화 폭락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루블화가 폭락됐잖아요. 지금 루블화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래프가 안 내려오고 있죠. 3월달 수준으로 안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저기 8월 3일경인 것 같은데 그땐 또 올라가 버리죠. 또 확 올라가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 여행 적기입니다. 조금 추운데 지금 가시면 좋아요. 적은 돈으로 많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시기예요. 왜? 나 얘기했잖아요. 이 국제관계에서 항상 있는 건 뭐예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니까. 응? 이웃 국가가 약해지면 그 국가는 그 옆에 있는 국가는 행복한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응? 한국이 병신 같은 짓을 하고 경제가 폭망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북한이 좋아하지. 또 한반도가 병신 같은 짓을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중국이 좋아하겠죠. 이런 거예요. 반대로 중국이 병신 같은 짓을 하다 중국이 망하면 누가 좋을까요? 한국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안타까워하죠. 이게 이상한 거죠. 응? 이웃의 슬픔은 나의 기쁨인데 원래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루블화가 그 평가절하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것도 리용호의 그 러시아 방문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그때 리용호가 러시아 왜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란 제재 때문에 리용호 만난 거, 그 다음에 북한 제재 때문에 러시아 만나는 거. 왜 이용호가 러시아도 가고 북한도 갔겠어요? 러시아도 가고 이란을 갔겠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물론 격가지로 하면 시리아, 그 다음에 저기 카타르, 이번에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곁다리 하나 더 있죠. 지금은 이제 남한까지 포함됐죠. 이게 다 한 카르텔로서 지금 기축통화체제에 도전을 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퇴를 맞았지. 그래서 최근 국가들의 경제 불황은 북한 대북 경제 제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대북 경제 제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 찬동하는 세력에는 당연히 시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 그 다음 예멘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 그 토탈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답니다. 물론 이란에 있는. 근데 여러분 토탈이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아세요? 토탈 프랑스계 회사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란에 있는 토탈이라는 프랑스계 석유 회사가 주식을 중국에게 팔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사에 대해서. 좀 더 봐야겠지만은, 이거 좀 옛날 기사인데, 좀 더 봐야 되지만은, 이란이 죽을 수 있다 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카자흐에서 공부할 때도 미국 교수, 그 다음 프랑스 교수들, 거기 있어요. 있는 사람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 이론이 있는데, 데모크라시 피스 시어리라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 평화 이론. 그게 뭐냐?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외교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절대 무력을 쓰지 않는다예요. 하지만, 독재 국가들은, 특히 공산주의 같은 이런 국가들은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면은 무력을 쓰면서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독재 국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투표를 통해서 했으니까. 근데 여기 서방 자본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근데 서방 자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를 미국이 외교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물론 처음엔 말로 하죠. 처음엔 말로 하지만 나중에 말이 안 될 때는 주먹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잖아요. 한국, 미국이 쉽게 못 때린다. 왜?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게 많아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란 같은 나라에 프랑스계 회사가 있다면은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만약에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무력을 쓰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까지 달하였을 때 미국은 그 무력을 쓸까요? 안 쓸까요의 문제예요.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어디 댓글 한번 봐볼까?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에? 몰라요? 아직 답글을 못 따주시네. 쓴다. 쓰죠. 당연하죠. 왜 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프랑스가 여러분 아시죠? 골수 반미 국가라는 거. 예? 프랑스는 골수 반미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요. 미국 애들 하는 일에 반하는 애들이 꼭 프랑스 애들로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혹시? 잘 보시면 나와요. 그 매트릭스 영화, 그 다음 옛날 때 그 십자군 전쟁 하는 거, 그 성지탈환. 거기서도 보면은 프랑스 애가 갑자기 미친 짓 하는 바람에 살라딘이 몰려오고 막 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뺏기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이 프랑스 애들이 항상 배신 때려서 일을 망친다라는 게 중간중간 보여요. 그런 정도로 미국이랑 프랑스 서로 앙숙이 관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친다 그러면 프랑스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죠. 왜? 원래부터 반미거든. 근데 토탈이 이란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뭘 의미할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난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프랑스 계열의 정유기업이 이란에서 빠진다는 소리는 프랑스도 미국이 이란을 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야겠다, 이게 꼬리 빼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멍청하게 중국이 뒷북치고 그 이란에 있는 토탈 석유 회사 지분을 산 게 아닌가. 이거 이렇게 되면 중국 좆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옛날 카다피 때 그랬어요. 카다피 때 이란 이 리비아 공격하는 걸 반대했던 나라 중에 지금 내가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이 두 나라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외에 몇 나라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카다피 정권 몰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프랑스 회사가 갖고 있는 유전지대가 날아갑니다. 왜? 야 임마 그거 전 정권 거잖아. 그 카다피랑 독재자랑 맺은 계획이잖아. 필요 없어. 무효!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다 날아갔어요. 네. 그때 뺏었으면 그런 부도는 안 났겠지. 근데 이번 기사를 딱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프랑스가 자신이 없나? 이런 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반대해야지. 왜 슬금슬금 꼬리를 빼지? 뭔가 이상해.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산 가스에도 이제 보복 관세를 붙이면서 중국발 가스 대란이 올까라는 건데, 중국이 미국산 가스를 사지 않는다면은 가스 가격은 중국 내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장사꾼이라 생각해 봐요. 어디 댓글을 보면서 제가 반응을 보면서 한번 할게요. 우리 한번 장사꾼이라 생각하고 보자. 우리 이제 제 그레이트 게임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제 사고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장사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이 미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LNG 가스에 관세를 붙이겠대요. 그러면은 LNG 가스를 미국 거를 많이 살까요? 안 살까요?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 어차피 기업끼리 사는 건데, 그건 중국의 회사들이 미국산 LNG 가스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겁니다. 아마 비싸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손해보네? 그쵸? 그럼 미국이 손해를 본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미국산 가스를 파는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의 회장이라면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하면 손해를 만회해야 돼요? 댓글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력을 한번 제갈량이 한번 돼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안 사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 NH 이런 말 하면 안 돼. 유가 인상? 뭐 유가 인상. 그래. 미국이 중국산 LNG 가스 안 사는 순간 유가는 그 가스값도 올라요. 예? 다른 데에 팔아야 돼요. 다른 나라에 팔아 먹어야죠. 다른 나라에 팔아 먹는다? 이거 LNG예요. LNG 가스. LNG 가스 누구에 팔아 먹을 거야? 지금 갑자기. 누구한테?
중국이 사는 어마어마한 수요를 커버할 만큼 다른 나라가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마사지 한다니까 마사지를 하는데 어떻게 마사지 할 건지를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박사님은 누워있는 와령, 김진우님 맞습니다. 지금 저 허리 아파요 지금. 어제 갑바에 가서 그 108배 저러다 좀 삐끗해서 좀 담 걸렸어요. 지금 방송 끝나고 좀 저 누워야 돼요. 오늘 누워서 방송할까 하다가 애수자심이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지금 앉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허리 아파 죽겠어 지금. 응? 뭐야 문페이크님 가격 낮춰 판다? 어허 이거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아마 이분 잘 못 사실 것 같은데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부자의 마인드를. 응? 독일한테 팔아요. 독일이 중국만큼 살 수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란 폭격 자히르님. 누구야 이거? 이름이 자히르야? 이거 아랍 사람이에요? 빙고네 빙고. 이란 폭격이지. 그래 이런 스케일 좋아. 이런 거 마음에 들어. 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건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저의 상상이에요. 자 볼까요? 이게 중국의 LNG 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별로. 2017년 11월 1일 거를 보자고요. 맨 뒤에 거 보시면은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냐? 아프리카, 러시아, 호주, 뭐 이런 거네. 카타르, 뭐 등등이네요. 이쪽에서 많이 수입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 그래프를 또 봐야죠. 자, 이게 제가 늘 많이 얘기하는 1대1에서 중국이 항상 그 심각하게 생각하는 아킬리스건이 남중국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로 3개의 루트를 적어놨어요. 이게 중국이 바닷길을 이용해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들어오는 루트입니다. 3가지 확률이에요. 첫 번째 오렌지 색깔은 가장 전형적인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했죠? 이 지역은 미국이랑 영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따라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오는 거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쪽 태국, 타일랜드 쪽에 크라 해협이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는데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2006년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해요. 예. 좀 멀을 것 같아. 그 다음이 뭐냐?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한 다음에 대만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대만 바깥으로 돌아서 간다 해요. 요게 비중이 좀 늘었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또 뭡니까? 파란색이에요. 이건 뭐예요? 말라카 해협을 회피해서 온다 해요. 자, 그럼 보세요. 2011년과 2016년에 LNG 수입 경로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루트인 파란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게 보여요. 그쵸?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그 얘기는 중국이 아직도 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간 이 지역에 대한 재해권이 장악이 안 됐기 때문에 꺼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LNG 수출 수입 국가들의 분포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수출 국가, 그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한 요 일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앞에 지도 있죠? 거기를 지나서 LNG를 수출하는 국가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제가 이거를 파이 그래프에서 살짝 바깥으로 빼놨어요. 38%로. 이거 제가 왜 빼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터키 문제 생겼죠? 지금 터키 예르도안 대통령이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터키가 카타르도 같이 한편으로 움직이자는 얘기 하지 않아요, 지금? 어허, 가스 얘기네? 딱 눈치챌 수 있죠. 이거 가스 얘기구나. 그리고 남중국해를 통과한 나라 중에 중국은 크잖아요.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이 2번째로 많아. 일본 다음으로. 한국 가스 많이 쓰는 나라예요. 중국이 17%예요. 카타르 30%와 중국 17%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중국의 가스를 물먹일 수 있는 방법은 카타르를 조지면 돼요. 이거 터키가 또 왜 카타르를 자꾸 같이 물귀신장전으로 들어가나? 터키만 죽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 카타르가 엿먹겠네? 카타르가 엿먹으면 누가 최종적으로 엿을 먹을까요? 중국이에요. LNG 가스 중국 내에서 대란할 수 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미국 애들의 석가스를 중국 애들이 안 사겠다고 관세를 올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스값을 더 올려버리면 됩니다. 가스값을 더 올려. 야, 이 새끼 가스 하면 더 올려봐. 네가 나를 피해서 딴 데서 가스를 싸게 사겠다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오는 루트에 가스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중동에서 오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의 가스 관세를 10% 올렸다 쳐요. 10% 비싸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의 에너지 회사들이 중동 거 살려들겠죠? 근데 중동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스 값이 올라. 그럼 중국 애들 누구 거 살까요? 미국 거 사겠지. 근데 중국 애들이 미국의 가스 값을, 관세를 더 올려? 중동 정세 더 불안해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응? 아니에요? 어디 볼까, 반응? 응? 그렇죠. 결론은 중국 죽이기고, 그거 안 돼. 러시아 거를 산다?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러시아가 가스값을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러시아가. 중국이 러시아 거 사도 돼요. 근데 보세요. 국제 가스 가격이 올라갔는데, 러시아가, 야, 너는 우리 동지니까 너 싸게 사가. 이럴 것 같아요, 러시아가? 러시아가 얼마나 뱀 같은 놈들인데, 러시아는 가만히 있다가, 중동도 싸워서 중동 정세 풀어 가스 올랐고, 미국에 관세 붙었네? 내가 5%만 싸게 줄게 한다고. 결국, 러시아 박박 긁어가요, 중국 돈. 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미국이랑 러시아가 싸우는 것 같아? 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물론, 패권을 위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은, 저가의 동침 한대니까요. 내가 꼭 그거 잊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에? 러시아 중국이 병신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GH팡님이 뭐 중국이 호구 되겠네요. 근데 맞죠? 호구 되죠. 러시아 어마어마하게 싸게, 뭐 여기 보면 파이크 젤라가님이 러시아는 2% 싸게 0.1% 싸게 줄 수도 있어요. 0.1%. 에라 좀 먹어라 그러고. 그래도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한대니까. 이게 돈 된다니까, 돈 돼.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 가상의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그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면,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발 빼주겠지. 이스라엘한테, 야, 고마워. 내가 발 뺄게. 응? 내가 살살 때릴게, 살살. 이렇게 나간다니까. 보이세요? 응? 시리아 내전 때 중국으로 3만 명의 지하디스트가 빠져나갔댔잖아요. 그 3만 명의 지하디스트 어디서 온 애들이에요? 시리아 내전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아이시스, 순위파계 이슬람 테러 단체들. 걔들이 3만 명이 빠져나가니까 시리아의 반정부군의 군사력이 훅 떨어지면서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 시아파 계열의 군대가 강력해졌잖아요. 야, 가스가 몰려줄 테니까 러시아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러시아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네 하고 떨어진다니까. 잘 보라니까. 잘 봐, 잘.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확률에 이건 딜이에요, 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협상이라고. 나 같으면 이렇게 협상한다는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딜 쳐요. 야 임마,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어? 돈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중국 돈 삥 뜯어서 너 줄 테니까 그거 먹어. 이런 거예요. 어? 이 어마어마한 응? 잔혹하고 냉정한 국제관계를 읽지 못한다면 병신이죠. 병신. 그래도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병신들아, 좀 국제관계를 좀 배워라. 뭐야, 4,000명 돌파 곧 하겠군? 3,854 하겠네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읽으려면은 제가 있잖아요.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제 카타르 나와요. 카타르 이미 나왔죠? 가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터키가 또 게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쿠르족이 들어와 버렸죠? 시아파, 순위파 이슬람 얽혀있죠? 얘네들 싸우니까 무기 필요하니까 무기 밀매사업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이거 거래하면서 비트코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돈 세탁하려다 보니까 바티칸이 들어가는 거고, 바티칸이 돈 세탁해주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마약이 필요한 거고, 마약을 움직이려다 보니까 남미 경제 마약 카르텔이 움직이려고 했다가 미국한테 개박살 나갖고 아르헨티나 그 돈 화폐 폭락하고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읽지 못한다? 그러면 국제관계 하지 말아야지. 이 전체적인 거를 3차원, 4차원, 5차원
이걸 다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못 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데만 짚고 있는 거 아니야. 엉뚱한 다리만. 응? 진단이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아우 답답해 진짜. 응? 그래서 이건 복잡한 게임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그레이트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왜? 맨날 지배만 당해봤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을 지배한 거를 하려고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뭐 5천년 동안 뭐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뭐 남을 쳐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왜? 내가 안 지배하려 해도 딴 놈이 걔를 지배해요. 일본이 옛날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침략 논리가 그런 거라고. 조선은 멍청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딴 놈이 지배할 수 있었다. 그게 침략의 논리였다고. 나중에는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도 힘을 키워서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니까. 왜? 그래야 이러한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 게임, 이건 게임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임 플레이어가 되려 하지 않고 자꾸 말판이 되려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곤란하지. 저는 말판 되기 싫어요. 체스를 두는 사람이 되고 싶지. 그래서 이제 중국의 림팩 훈련에 중국을 뺐죠. 올해 훈련 뺐었어요. 5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때 훈련이 뭐 항해의 자유인가 뭔가 해갖고, 아까 제가 LNG 가스 지나가는 루트 보여드리죠. 남중국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이었어요. 한번 쏴봐야지 얘기하고. 그때 가상의 적이 중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통과해서. 그래서 이게 이란 지도예요. 이란 단일 민족 국가 아니에요. 그 영국의 MI6도 그렇고 미국의 CIA도 그렇고 그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전공이에요. 역사를 많이 봅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을 뽑아요. 아이고 역사를 알아야지. 여기서 얘기한 역사는 물론 국내사도 있지만 세계사. 왜? 나 저 지역 먹고 싶어. 왜? 거긴 석유가 나니까. 나 저 지역도 잡아먹고 싶어. 왜? 저 지역은 우라늄이 나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 그 지역에 대한 역사 이런 걸 모르면은 어떻게 마사지 할 거예요? 어? 마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전문가나 역사학자를 굉장히 중용한다고요. 왜? 필요하니까. 돈이 된다고요. 돈이 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돈이 되는 역사를 해야 된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돈이 안 돼. 기껏해야 성공하는 게 역사학 전공에서 교수 되는 게 다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란 지도를 보여드리는 게 뭐냐. 오른쪽 지도에 보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써 있어서 2350만이라는 숫자가 써 있죠. 저 숫자에 5분의 4가 이란 땅에 삽니다.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5분의 1만 아제르바이잔이란 땅에 살아요. 그리고 5분의 4가 이란에 산다고. 응? 본토보다 외국 땅에. 쉽게 얘기해서 한반도에 5천만 명의 조선인이 살고 4억 정도의 조선족이 만주에 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제르바이잔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그 오른쪽 지도를 보세요. 이 위에 파란색이 카스피해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카스피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해갖고 이것도 제가 방송하고 또 일주일 뒤에 또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 또 쓰대. 바다 쓴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근데 보면은 여기 그 카스피해를 둘러싸고서 조그맣게 색깔이 점점 지나갑니다. 이게 소수민족이에요. 다 투르크계 민족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이란이 만약의 경우에요. 내란이 나든 쿠데타가 나든 혁명이 나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란에 어떤 정치적 변화가 나면 이란 쪼개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쪼개질 것 중에 가장 장담하는 지역이 이 북쪽 지역이에요. 여기 화살표로 제가 할게요. 이란 요 북쪽 카스피해 쪽 따라 이 지역 쪼개질 수 있어요. 요렇게. 이게 제가 봤을 때 1순위예요. 그 다음 2순위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가 어디냐? 이란의 유전지대입니다. 아, 여기가 먼저일까? 그래, 순서를 바꿀게요. 여기 유전지대니까 여기를 1순위, 2순위 요 북쪽이에요. 그 다음 3순위가 어디냐? 발로치스탄이란 여기입니다. 왜 여길 것 같아요? 요 좁죠? 여기. 발루치스탄이 독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러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영역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발루치스탄이 독립해서 친미 정권 생기면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이거 돈 되는 사업이지. 이 세 군데 괜찮아요. 괜찮아. 돈이 되는 지역이야. 돈이 되는 지역. 그래서 이거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파르시라 써있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란 사람이에요. 노란색. 근데 이란인들은 오히려 내륙에 있어요. 돈 되는 지역에 안 살아. 이란은. 오히려 돈 되는 지역에는 소수민족이 살아요. 근데 쪽수가 딸리니까 이란으로 지금 병합되어 있는 거거든. 이거 독립될 수 있어요. 발로치스탄 여기 그 녹색, 요 위에 빨간색 아제르바이잔 있는데 이쪽 다 독립할 수 있는 데예요. 네, 가능성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독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느냐?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카자흐스탄에서 발행했던 뉴스와 관련이 있어요. 뭐였어요?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자꾸 카자흐스탄에 그 미군 기지 건설이나 이런 거, 아니지, 미군 기지 건설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미군 군사 창고죠. 미군 군사 창고 짓는 것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면은 파이프라인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하늘색이에요. 이 하늘색으로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지역이 친미 정권이어야만 된다고. 근데 이란은 친미 정권이 아니잖아. 근데 이란을 뚫고서 파이프라인 뚫겠다고? 이건 불가능하지예요. 근데 이란의 민족 분포를 보면은 만약에 이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쪽이 독립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네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하,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구나.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미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이런 여러 커넥션,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란 조져버릴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어이구 형님 그러지 마라. 우리 친구들 같이 잘 지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아킬리스건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예? 우리들이 이게 줄타리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안타까워 진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진짜 이러한 메커니즘을 못 읽는다는 게. 왜? 이런 메커니즘을 읽으면 지금 우리나라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원외교 해야 돼 지금 가서. 자원외교. 비즈니스. 이란이 분리되건 말건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 이란 사람 아닌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제관계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쳐 이렇게 완전 개차반을 만드는 게 미국 사람들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열받고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다니까.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문재인은 친일파이기도 하고 친미파라고 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친중파고. 왜? 나라를 개차반을 만들면은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뜯어먹는다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그 협력하는 자들끼리는 윈윈이 돼. 왜? 같은 편이니까 남이 것 뺏어서 나눠 갖는 거니까 윈윈이지. 토탈로는 제로섬으로 간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전체적인 지도예요. 자, 보자고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국이 이란이 분리될 수 있는 1, 2, 4순, 3순위 지역이에요. 발로치스탄 공화국, 유전지대, 그 다음에 쿠르드계 민족 지역. 이 지역은 지금 독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예요. 이란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반미 정권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과의 커넥션을 계속 연결해서 북핵 개발을 지원한다. 이란 아작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미국하고 사업 이권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지.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 유전지대 전쟁 나면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도 유전하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거고. 이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군대 파견해야지. 이란을 무력으로 치겠다고 아직 미국 얘기한 적도 없지만은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북핵 개발을 하는 커넥션에 이란도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자꾸 이렇게 북핵 개발에 간접적인 조력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북핵 저지를 위해서 미국이 극단적인 이란 공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군대를 보낼 의향이 있다. 먼저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야 미국한테 보너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뭘 해줄까? 이렇게 나간다고. 뭘 해줄까 하고. 협상할 줄 알아야지. 응? 치고 나가야 된다고요. 왜? 베트남전이 그러잖아요. 베트남전이. 응? 안타까워. 응? 그리고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중, 북, 러 합작회사 240여 개 유엔 제재 위반 이런 게 얘기 나오죠. 여기서도 또 중국, 러시아, 북한 또 나오잖아. 아까 얘기했던 건 또 계속 겹치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이제 정말 미쳐버리는 거. 문재인 대통령 제외 공강장에 중국의 1대1로 구상과 연계 속도 내달라. 이게 언제 한 얘기냐면 2017년 12월 18일 혼밥 먹을 때 한 얘기예요. 혼밥 먹을 때. 에? 그때 임종석이 저기 저 레바논 가서 비트코인 관련된 거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방문하고 할 때 헤즈볼라 만나러 다닐 때 이때고. 지금 최근 뉴스 뭐예요? 8월 15일 날 문 대통령 남북 접경의 통일경제특구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 죽으려고 환장해내 진짜. 미쳐버려. 어디있어? 어이구 허리야. 내가 허리 아파 죽겠네. 고객님. 예? 괜찮아. 어디있어? 내가 지금 책을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책을 하나를 잠깐만 안 보인다.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 책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따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석유 지정학이 부른 비극인가 하는 책이에요. 제가 한번 지정학이 부른 세계 역사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1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독일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안에 들어가서 모술서부터 독일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 하려다 전쟁 났습니다. 왜? 세계 에너지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석유 자원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 먼저 눈을 떴던 독일이 식민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하고 힘을 합쳐서 오스만 제국의 풍부한 석유를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쓰는 그거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대영 제국, 프랑스, 러시아 등등이 나중에 독일을 조져버린 거예요.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뭐 황태자 암살 이런 거는 전쟁하기 위한 빌미였고. 이 철도를 이런 식으로 건설하네? 철도가 세계대전을 불렀다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뒤에 평화라고 써놓고 전쟁하려고 그래요, 진짜. 얘네들 보면 이상해. 이게. 도대체 국제정세를 알고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신문에서도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왜? 이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계획이거든. 왜? 이 게임의 규칙을 모르잖아요. 이 그레이트 게임의 규칙을. 그레이트 게임의 규칙도 모르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게임 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네?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런 거거든. 미쳐버리죠 진짜.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 구상 밝힌 날 그 미국 대북제재 칼 다시 꺼냈다. 이게 미국이 지금 남한한테 보이는 신호예요. 난 너의 계획을 싫어한다 야. 신호를 보내는데 자꾸 등신짓 하네 얘. 왜 그래? 진짜 죽고 싶은가 봐. 그래서 미 전문가, 이거 보아TV죠? 미국의 소리. 북한 석탄 신용장 발급은행 미 제재 적용 법적 문제 없다. 미국은 지금 근거 깔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한국 조져버리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내가 했잖아요. 외교적 언사는 돌려서 얘기한다. 이거 그냥 너무 말을 빙빙 돌려서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그 싸구려 말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 이 새끼 북한 석탄 한 거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왜 못 알아들을까? 이게 번역이 안 되나 봐 진짜. 그래서 브라운 교사라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없다 뭐 입증해야 된다. 입증 다 해요. 하니까 지금 뉴스 터뜨린 거라니까. 그리고 트럼프 초강력 중국 제재 서명, 중국 자본 미투자 급제동 해가지고 미국은 아예 대놓고 지금 중국 죽이기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LNG 가스 왜 문제 생겼어요? 중국 때문이라 그랬잖아. 중국이 LNG 가스 관세를 붙여서 미국 거 어떻게 뭐 이거 딴짓 하려는데 미국이 그냥 갈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 가스 관세 붙이는 게 결국 자칫 잘못하다가는 카타르가 날아갈 수 있고 이란 박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응? 이란도 중국이랑 거리 둬야 돼요. 아직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가까이 있으려고 그랬다가는 같이 날아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 거리 둬야 된다고 지금. 이거 뭐냐면 파키스탄과 중국 엔지니어 태운 버스 테러 1대1로 반감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비공개 강의 때 엄청 얘기했던 건데 이거 결국 실현됐네 이것도.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파키스탄 쪽이 중국이 1대1로를 투자했던 그 투자 자금 금액 중에 제일 큰 데예요. 저 지역을 가만히 냅둘 수 있을까? 응? 마사지가 들어가지. 저렇게 마사지 들어가서 1대1로 건설하는 엔지니어들이 자꾸 죽거나 다치면은 거기 엔지니어 가서 일을 할까요? 1대1로 실패한다고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SEO 크게 끝났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란 제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했던 오늘 그 결국 결론은 뭐냐면요. 국제정세 잘 보라예요. 이 바보들아. 국제정세 좀 잘 봐라. 지금 정권 애들 그 외교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난 참 모르겠어. 아니 눈에 빤히 보이는 이 흐름을 정말 못 잡아낼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복잡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최소한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바닥에서 노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 바닥에 노는 사람은 이 판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고요. 왜?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두거든. 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체스 게임을 구경하는 제3자 입장에 서 있잖아.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왜 못 볼까? 그래서 자꾸 그 장기 말판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중국 장기 말판으로. 죽으려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게임을 읽어요. 이 게임을 읽으면은 돈 벌 수 있다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게임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된다요. 돈을 버는 일.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 경기시키고 복싱하고 이럴 때 우리 뭐 해요? 돈 벌잖아. 야, 제가 이긴다에 몇 프로. 제가 이긴다에 몇 프로. 이거 돈 벌잖아, 우리. 지금 우리 그 돈 벌어야 된다니까. 돈 걸어놓고 지금 팝콘 먹으면서 싸움 구경해야 된다고 지금.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내가 지는 팀 이겨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니까 진짜 미친다는 거예요. 이 게임을 못 읽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라고. 자꾸 국민한테 물어본다 하고 결국 그 박원순이들 그랬잖아요. 미세먼지 없애겠다는 결국 그 해결 방안이 국민들 3,000명 개돼지 모아놓고서 고등어 구이 먹지 말자 이런 소리 한 것처럼 외교도 그거 국민 하지 마. 말로 국민 해서 마치 자기가 국민을 뭐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전문가 조언 받으면 다 해결돼요. 이충구 박사님 같은 그 분도 계시잖아요. 왜 그런 사람은 안 써먹을까? 그 뭐 맨날 소통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전라도 출신 그 광주 걔네들 그 주사파애들만 자꾸 뽑았으냐고. 인재들 많잖아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외교도 결국 멍청한 놈들이 하니까 고등어 안 굽기 운동처럼 어처구니없는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랑 똑같잖아. 말하는 방식이. 유라시아 개발, 실크로드 얘기 다 똑같은데 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문재인은 안 될까예요. 얘기했잖아요. 판의 흐름을 못 읽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알아서 잘하세요. 굿러. 왜? 저는 이 판에 끼어들기 싫어 이제. 이렇게 눈 밖에 나 있는 지금 정권에서 내가 절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왜? 나 들어가면 내 인생 조진다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니들이 알아서. 이미 니들이 똥땅 치고 다 망쳐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그냥 니들이 적당히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빠져나와. 그냥 포기하라니까. 포기하고 나와 그냥. 그래도 괜찮아. 왜? 명예로운 퇴진 옛날 때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할 때. 니들 명예롭게 퇴진하라니까. 뒤지게 맞고 퇴진하지 말고. 그게 훨씬 낫다요. 명예롭게 퇴진하고 나와서 우리한테 넘겨. 그럼 우리가 제대로 다시 수습해 줄 테니까. 하지만 절대 문재인 정권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수습해달라 요청하면 절대 안 해줄 거예요. 난 이거는 안 해. 심장 멎은 사람 살려내라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 절대 못 해, 이거 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빨리빨리
툭툭 털고 나와요. 많이 챙겨 먹었죠. 이번 태양광 사업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많이 해 먹었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꾸 뭐 양만춘 장군이 옛날 했던 그 신책 구청문이 그 시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처먹었으면은 만족할 줄 알고 이렇게 떠나라니까. 왜 5년 채우려고 그래, 진짜. 예? 이건 좀 수위가 좀 높았나? 어쨌든 간에 좀 잘하라고. 왜냐면은,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 보니까 전주, 군산, 목포 다 죽었다고만 경지가 지금. 전라도 사람들도 자기들도 경제 나빠지는 거 안 좋잖아요, 지금. 뭐, 나도 지금 알지만 전라도 사람들 중에 문재인 씨라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 팬 중에 전라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를 돕는 사람 주위에도 저 이 방송 찍고 이 모든 도움 주변에 여러 후원자들부터 많다고. 싫어한다니까. 물론 내가 전라도를 욕해도 나는 그쪽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도 받고 주고받고도 해요. 하지만 아니잖아. 응? 잘 생각해보는 거야. 잘 생각해봐. 응? 이제 조의시야. 을지문덕이에요? 을지문덕? 그러니까 조의시야. 만족할 줄 알고 꺼져. 이거 아니야. 만족할 줄 알고 꺼져. 그래야 돼.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 5년 끝난 다음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동안 저질렀던 이 처벌, 해외 안 도망가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진짜 종신형이 될지도 모르고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처벌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탈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가 봤을 때 본인들에게도 매우 이로울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 마지막 말을 끝내기로 하고 오늘 그레이트 게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우파 채널 여러분들도 많이 에스더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 우파 채널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왜냐? 이제 판에 대한 게임을 잃는다고 했잖아요.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니까. 단 게임 플레이어가 잘못됐어. 우파 쪽에서도 게임 플레이어가 잘못됐어. 왜? 선수 교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교체 안 하고 자꾸 나이 든 선수만 자꾸 선수를 써먹으려니까 젊고 팔팔한 사람들 지금 축구 하겠다고 지금 선수 교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교체 안 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게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스스로의 쇄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정권이 계속 이렇게 똥볼을 차면은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한 거 있나요? 뭐 있어요? 뭐? 이거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에스다지메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대요. 여러분들에게 방송 오늘 도와준 거에 대해서 팬 인사를 하신다니까 한번 여기 와서 인사하세요. 인사. 네. 됐어요? 왜 웃어?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